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박안나라고 합니다. 한국선에서 웹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개국 1주년 기념으로 2008 IT 마케팅 데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블로그 마케팅 새로운 블루오션인가 시간을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IT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 블로그가 이제 고객들이 많이 모인 곳이겠고, 고객들에게 저희가 접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될 이제 틀이 됐는데, 어떻게 IT 제품을 팔면서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블로거로서 또 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제, 블로그 마케팅, 새로운 블루오션인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의 저자이신 한국 성함은 박성원님이신데 세이하쿠님으로 많이 알려주신 세이하쿠닷컴을 운영하시는 박성원님 모셨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세이하쿠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현재도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 세 가지 키워드가 저희한테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앞에 한국형이 붙는 게 정말 반갑고 한국에서 어떻게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왜 그 필명 블로그에서 사용하시는 이름은 세이하쿠라셨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아이디를 세이하쿠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개인 브랜드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제 이름이 한 300여 가지가 넘는데요. 너무 동명이인이 많을 경우에는 브랜드 자체가 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할 때 마지막 호자를 한문을 두 개를 나누어서 그것을 중국어나 일본어로 바꾸어서 그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이하쿠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약간 경음도 들리고 그것의 어떤 발음할 때 느낌이 굉장히 좀 쿨한 느낌이 들어서 세이하쿠로 짓게 되었고요. 물론 그 구글이나 다른 어떤 검색 엔진에서도 그런 키워드가 중복되지 않아서 개인 브랜드 구축을 하기에 굉장히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계속 세이하쿠님이라고 부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이하쿠닷컴 대표이시면서 컨텐츠 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신데요. 블로그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사실 궁금한데 사업이 잘 되시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는 그 컨텐츠 파워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고요. 세이하쿠닷컴은 블로그 마케팅에 관한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블로그 마케팅에 관한 기초 이론, 전략을 주제로 블로그를 하는 곳이고요. 컨텐츠 파워 주식에서는 크게 보면 한국형 기업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사업과 또 하나는 중국 대학생 블로거 네트워크라고 해서 버커마 서비스를 하는 사업, 그리고 포스트 리플이라고 해서 블로그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산업화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관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컨설팅도 해주시고 구축도 해주시고 운영도 도와주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테트라의 미디어가 그런 쪽에서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혹시 교류가 있으세요? 예, 아직까지는 교류는 별로 없고요. 블로그 포럼이나 여러 모임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현재 블로그가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해서 산업으로 이제 특화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블로그 마케팅을 추구하는 회사별로 전부 가치관이나 컨셉, 접근 방법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은 저희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파일을 그 일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체 파일은 저희가 그 방송 후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이아쿠님의 책이나 한국선에서 준비한 메모리 스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그 4가지 키워드로 흐름을 잡아보았어요. 먼저는 한국형에서 나오는 한국이라는 키워드. 예, 사실 뭐 미국이나 더 큰 시장에서 블로그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한국에 적용시키기는 참 어렵다고 저도 많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그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한국 시장은 어떤지, 한국 고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블로그는 뭐 어떤 생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렇게 연결돼서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컨텐츠로 이야기를 넘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역량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마케터들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맺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키워드를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그 책을 참 잘 봤고, 예, 저의 실무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링크나 트랙백이나 RSS 같은 몇 가지 테크닉으로 블로그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좀 치워라. 예, 거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 한국선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블로그를 개설해야 되는 강력한 그 요구에 맞서서 이제 블로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테트란 미디어 2를 선택했습니다. 예, 제가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 고객이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다른 외국과는 다른 시장. 예, 그렇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 한국 고객에 대해서, 예, 한국 네티즌에 대해서, 예,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이제 그들이 영리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고, 특히 세계 소비자들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이제 진실을 잘 아시는, 정말 속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국 시장, 한국 고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슬라이드는 10페이지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요번에 그 촛불 집회를 자세히 보시더라도 엄청난 바이럴, 전 국민들이 이렇게 마케팅의 궁극적인 핵심은 액션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은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조선일보나 이런 그 거대 메이저 미디어 기업이 오마이뉴스의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고충을 당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쪽보다는 다음이, 그리고 제조업체 홈페이지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커뮤니티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대화하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여성 소비자들, 남성 소비자들이 이제는 쇼핑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학습의 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만 해도 접할 수 있는 어떤 브로드밴드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거나 땅이 넓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특정한 상품을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에서 하는 게 단시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연결되어서 서로가 특정한 상품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학습이 개인의 어떤 경험치나 지식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거고요. 이 소비자들의 지식 소유 속도를 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소비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빠르고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면 교활할 정도고요. 이런 소비자 공간에서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한테 특정한 상품을 왜곡 혹은 증폭을 시켜서 매출을 증대시키겠다라는 어떤 전략 자체는 원점에서 재검토를 전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품 자체의 본질이 리마커블하면 유니크하다면 대한민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체들은 동종 상품을 벤치마크 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전부 비슷비슷해져 가는데
무별난 차이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문화나 미국의 인터넷 마케팅 툴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원칙이나 공식은 그대로 대입이 되는데 아웃풋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국적인 소비자에 따른 한국적인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고객들이 세계에서 제일 영리하고 똑똑해서 참 저희 마케팅을 참 힘들게 하는데 그런 고객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지만 저희가 또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라는 키워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이 블로그가 사실은 개인 미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23페이지를 보면서 그 블로그의 기본적인 속성과 또 저희 마케터들이 이 블로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단순히 홈페이지나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다 벗어나서 블로그 속성과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블로그 마케팅의 기본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세그멘테이션 좁게 보는 거, 그다음 타겟팅, 일반적으로 STP 이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블로그에 적용할 때는 검색 엔진이나 블로그의 컨텐츠를 찾아갈 수 있는 허브를 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키워드를 놓고 싸우지 말라. 새로운 키워드를 창조하고 주장하고 장악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인터넷에서는 가장 어텐션을 빨리 모으는 게 신조어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DC 인사이드 하면 아헷햇이라는 그런 낱말이 있듯이 이런 어떤 새로운 사람들의 감각적인 니즈를 낱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제 상품에 적용해야 된다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왕굿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낱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제품에 적용을 해서 회사 제품의 그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를 사람들하고 그 피부적으로 밀착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 마케팅은 자기 몸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내 블로그에 오는 100명의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게 칼라가 없어지는 그거야말로 진짜 기업체에서 AS나 CRM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 마케팅은 뭐냐 하면요. 명동 앞에 신세계 백화점 같은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명동 앞에 카테고리 킬러, 특정한 신발만 판다든지 밀리터리 룩만 판다든지 자기만의 컬러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블로거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블로거들이 나의 컨텐츠를 유통을 시켜서 일반 유저한테 공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는 기업 블로그 마케팅 전략이나 개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기본적인 게 유니크하고 선명한 컬러를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타겟팅이라고 하고요. 포지셔닝은 말 그대로 빈자리입니다. 남들이 앉아 있는 자리를 뺏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건 인식의 문제도 있고 권위의 문제도 있는데요. 남들이 가 있지 않은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서 있으면 내가 원류가 되고 오리지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의 기본은 여기처럼 STP를 적용하되 그것을 어떻게 블로그라고 하는 인터넷 문화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에 어떤 경쟁력이 달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 STP 이론을 통해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그 고객들에게 자리 잡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블로그 역시 그런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성공적인 블로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예. 여기 4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로그 마케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선명한 컬러가 있는 개인이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거 있는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누가 만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기업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개인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운영자를 노출하는 게 훨씬 더 친근감을 준다고 생각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운영자가 자기 미션을 자기네 기업을 대표하는 블로그로 미션을 받게 되면 그 운영자가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기업, 그 상품에 대한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케터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덴티티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스타와 거의 동일한 모든 역량이 다 결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오늘 어디 나가서 누구를 만났다 하는 것들이 블로그에 올라가는 순간 그게 벌써 뉴스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어떤 컬러고 누구냐, 특히 개인으로 집적이 되면 될수록 큰 파급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팩트에 근거한 진실성인데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면 나중에 리스크가 생기니까 아주 투명한 사실적인 어떤 그런 진실만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팩트에 근거한 진실성은 진실 자체가 왜곡되더라도 특정한 어떤 주장이 오버되는 주장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드러나는 게 나의 진실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성의 전제는 어텐션과 이슈가 결합되어서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게 진실로 드러나야 가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실성만을 의미를 있게 두면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상품 스펙을 적고 회사 AS 번호를 적으면 가장 진실되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어텐션도 없고 이슈도 없기 때문에 마케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특정한 낱말을 쓸 때는 그 낱말의 기승전결에 관한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께 가치를 제공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기업 블로그가 이제 고객께 제공하는 것들을 정보라는 가치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은 자기 어텐션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 이상의 감동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요구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한국. 잘못하면 그냥 광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정보를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A라는 회사가 기업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B라는 회사도 같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동종 제품에 관한 모든 기업들이 정보를 주는 아주 그냥 그런 색깔이 없는 기업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블로그 마케팅의 딜레마인데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한국에서 일반적인 기업 블로그는 결제 라인을 올라가고 기업 내부에서 ING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라 어떤 공지에 가까운 커뮤니케이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려면 운영자가 회사와 약간 거리감이 있다든지 이격이 되는 운영자의 독특한 컬러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개체와 개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고객들을 대할 때 홈페이지나 어떤 광고를 통해서만 고객을 만났는데 이 블로그라는 툴은 너무나 새로운 툴이어서 저희가 기업의 어떤 얼굴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어떤 친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야지만 진실도 통하고 가치를 준다는 것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마케팅 툴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블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겠죠. 컨텐츠에 가치가 있어야 되고 컨텐츠에 진실성이 있어야지만 고객들도 이게 광고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래서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사실 전략이라고 하니까 또 저희가 그렇지만 전략을 한번 나눠주시죠. 컨텐츠 이제킹은 아주 당연한 명제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 블로그 플랫폼에 관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될수록 컨텐츠의 중요성은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해볼 때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그 나의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는 컨텐츠가 과연 몇 프로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누구나 블로그 마케팅을 테크닉 혹은 기술 혹은 어떤 팁에 의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팁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기술도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블로그 마케팅은 컨텐츠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전하는 컨텐츠 혹은 동종 기업이 전하는 컨텐츠 이상의 가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이 만들어내려면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거의 반은 미쳐 있어야 됩니다. 매니아가 되는 거고, 한국적인 매니아들을 노무현 빠, 노무현 까, 이런 말이 있듯이 빠적인 어떤 내가 이 상품에 대해 단점까지도 나는 사랑할 정도로 미쳐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기업체는 제품을 특정한 카테고리나 상황에 따른 사용에 관한 가치만을 가이드라인으로 잡죠. 근데 실제로 제품이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써볼 때 물 안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별 희한한 어떤 가치를 다 만들게 되는데요. 새로운 용도에 따른 가치 창조,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어텐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물론 점점 이 디지털 카메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캠코더가 또 굉장히 이렇게 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이런 멀티미디어 표현 방법들은 앞으로도 기업이 굉장히 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광고 대행사나 완전 프로페셔널들이 만든 어떤 완벽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완성도 높은 콘텐츠들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표현 방법에 있어서 완성도 높은 아마추어리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특히 블로그 마케팅의 큰 힘은 크라우드 소싱의 허브 역할입니다. 콘텐츠를 특정한 저 혼자가 만들어내거나 특정한 개인이나 팀이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블로그에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 올렸을 때 혜택이 있거나 그 블로그에 영향력이 있어서 블로그 스피어에 좀 큰 반응을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면 블로그가 개인 미디어가 아니고 허브 역할, 바이럴 마케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소싱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결국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기업에 있는 마케터죠. 그러니까 마케터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도 대해서도 얘기하고 블로그라는 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컨텐츠라는 것에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가치는 마케터, 저희 오늘은 IT 마케터들이 모였는데 저희 마케터로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정말 속일 수 없는 툴이고 진심을 속일 수 없는 툴이고 또 한국 고객은 더더욱 영리한 고객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에게 내가 먼저 우리 회사 제품을 정말 아끼고 애정이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컨텐츠를 진실되게 전달해야지만 또 그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서 블로그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접근 자체는 저희가 블로그라는 어떤 툴을 했지만은 결국은 사람으로 이어져서 마케터의 어떤 가치로 마케터의 어떤 마인드로 이어진다는 게 저희에게 또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사전에 먼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사전에 이진구님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B2B 기업에게도 블로그 마케팅의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사실 IT 기업은 대부분 이제 B2B 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전에 애플 맥킨토시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술이 매출로 연관되는 시기가 끝나버렸고요. 이제 스토리나 제품에 담긴 철학, CEO의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이 사람 피를 들끓게 합니다. 점점 이 산업화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기술의 격차가 구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격차가 되지 않고 격차가 점점 좁혀들고 있는 입장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브랜드나 고객에 느끼는 브랜드겠죠.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2B 기업이건 B2C 기업이건 블로그 마케팅의 필요성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면 그것은 블로그 마케팅에서 하지 마시고 다른 매스미디어에서 푸시고요. 블로그 마케팅은 사람들한테 희망,
이런 무형적인 것과 사람들의 열정, 에너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고객에 대한 가치나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블로그 마케팅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받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김진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블로그 마케팅을 위해서 먼저 블로그 스피어의 양적, 질적 성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블로그 마케팅의 경우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지 않아 생각하는데, 예, 또 덧붙여서 국내의 경우 블로그의 순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이런 한국적인 상황 또한 블로그 마케팅에 있어서 어려운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거겠죠. 양적 질적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양적인 질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죠. 예, 전부 기술적으로 활용하는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느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블로그 마케팅이 현재 지금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시점이 아닌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검색을 관심 있어하고 블로그 스피어에서 정보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한 상품이나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반드시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먼저 블로그 스피어에서 질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당분간은 우위를 확보할 것이고요. 그런 기업들이 서로 벤치마크를 해서 많이 생기는 3년 이후쯤 되면 그때서부터는 또 다른 블로그 마케팅, 한국적인 블로그 마케팅의 전략이 대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블로그 마케팅, 한국형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먼저는 다른 마케팅 활동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 STB 전략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로그를 다른 기업이 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사의 제품에 맞는 고객을 타겟해서 일단은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짝하는 캠페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툴이라는 것. 예, 그리고 진실하고 꾸준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툴이라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마케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케터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느냐,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고 그것이 B2B든 B2C든 결국은 고객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툴로서 블로그를 마케팅 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함께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 마케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정말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케터의 어떤 창조적인 좀 아이디어, 예, 컨텐츠 개발. 마지막으로 네. 블로그 마케팅에 하시는 분을 마케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엔터테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엔터테이너로 해야겠군요. 네.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예,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 자료는 이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겠고 저희가 질문해주신 분에게는 저희가 또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블로그 마케팅 새로운 블루오션인가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